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5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또 이제 가입하셔서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전체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은 제가 방송을 못하는 날도 휴방을 가져가는 날도 업로드가 매일매일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실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인디애나와 이제 토론토 경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디애나, 토론토. 자, 홈팀 인디애나가 지금 연승이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3연승까지 연승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인디애나가 좋은 게 뭐냐면 사실 공격 코트에서에 대한 효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인디애나는 경기당 득점이 110.83 득점, 리그 전체 28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109.1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팀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 특히나 3점 라인 야투가 43.93%까지 명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인디애나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더욱더 외곽이 터져준다, 야투가 터져준다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최근의 흐름 아니면 인디애나의 홈 이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인디애나의 외곽은 여전히 터져줄 가능성이 높다. 토론토가 사실 이제 수비 스탠스 자체가 약간 뺏는 수비를 가져가는 팀이거든요. 근데 사실 뺏는 수비가 안 됐을 때 오픈 찬스도 꽤나 많이 내어주고 있다 보니까 인디애나가 이제 실책 없이 야투가 터져주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인디애나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조금 높게 잡아주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핵심 코어들이 조금 많이 빠져요. 뭐 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러까지 빠지는 상황인데 사실 베럿의 자리에 퀴클리와 자말 시드 1번, 2번을 구성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사실 사이즈에서의 이점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퀴클리와 베럿이 뛸 때는 퀴클리의 조금 낮은 사이즈를 이 베럿의 활동량으로 메꿔줄 수가 있지만 얘네 둘이 같이 뛰는 구간에서는 사실 인디애나가 사이즈 이점을 가져가면서 외곽이 터졌을 때 이걸 억제하기가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토론토의 강점이 뭐 트랜지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컨 찬스에 대한 또 강점도 있는 팀인데 사실 퍼들이 빠져버리는 구간에서는 이런 세컨 찬스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종합해 보면은 토론토의 강점인 트랜지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세컨 찬스에 대한 활용이 조금 강점이 사라질 수 있는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종합해 보면은 인디애나의 연승 장줄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매치업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인디애나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224.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 드려볼게요. 인디애나 프렌, 역배, 언더 가능성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순이2022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와 클리블랜드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필라 클브. 요거는 사실 필라델피아에 대한 소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최근 필라델피아가 경기력이 되게 좋습니다.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평균 득점이 117.6득점에다가 실점이 108.8 실점, 동일기간 마진이 플러스 8.8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4위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맥시라든지 에드지컨, 맥케인, 뭐 그라임스, 뭐 폴 조지까지 백코트 자원들에 대한 타이트한 수비, 높은 에너지 레벨, 컨택 능력까지 동반이 되면서 이 실점에 대한 강점, 공격 코트에서도 역시나 뭐 이제 야투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구간에 있거든요. 자, 다만 원정팀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업 구성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구성을 가져갑니다. 갈란드에다가 미첼, 메리까지 1번, 2번, 3번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구성을 가져가고요. 모블리와 앨런까지. 아마 지금 내일 클리블랜드의 주요 공격 옵션은 갈란드와 모블리, 앨런과 투맨 게임을 주로 가져가면서 미첼과 메릴의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빠른 템포에다가 슈팅 에버리지 자체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멤버 구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클리블랜드가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는 구간에다가 외곽에서의 2점 라인에서의 야투가 충분히 잘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도 아마 클리블 입장에서는 화력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양 팀의 공격 코트에서의 이제 집중력이라든지 굉장히 빠른 템포라든지 감안해 봤을 때 사실 저는 지금 이게 238.5가 잡히는데 240점 이상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승패는 누가 가져가더라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고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시카고랑 유타 경기 보겠습니다. 시카고, 유타. 홈팀 시카고가 최근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이번 시즌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득점이 117.21 득점. 그리고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는 더욱더 줄어드는 추세. 사실 최근 시카고가 문제가 뭐냐면은 공격과 수비에서 에너지 레벨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뭐 공격에서도 조금 이제 외곽에서 공 돌리다가 뭐 미드레인지라든지 외곽을 쏘고 있고 수비 코트에서도 타이트한 수비가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뭐 밸런스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원정팀 유타라는 팀 자체가 이번 시즌 수비가 너무 안 좋은 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시즌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실점이 126.95 실점을 가져가는 팀이고요. 최근 5경기를 봤을 때는 128.4 실점까지 실점률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사실 시카고가 미드레인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곽에서 슈팅을 많이 가져가더라도 셀렉션을 가져가더라도 유타의 수비를 만났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의 이 슛감이 회복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유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키온테 조지에 대한 경기력이 다시 증가하는 뭐 핸들링이 조금 안정이 된다든지 패스의 퀄리티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온보이 상황에서의 스스로 마무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 근데 이번 시즌 유타의 주요 공격 옵션이 뭐죠? 뭐 탑에서 핸드오프로 시작해서 뭐 스크린 활용하면서 뭐 풀업 점퍼 갈긴다든지 아니면 스팟업 상황을 조금 이용해 준다든지 요런 게임이 조금 많은데 사실 시카고가 위치에 대한 선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인 방어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수비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투맨 게임이 조금 강한 팀을 만났을 땐 조금 수비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유타 같은 팀을 만났을 때는 생각보다 수비가 잘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게 종합해 보면은 유타에 대한 득점 기대값이 내일 원정이기도 하고요. 시카고와 이제 매치업에 가져갔을 때 득점에 대한 전이 잘 안 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고, 종합해 보면 시카고의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시카고의 승이라든지 아니면 2.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246.5 언더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카고 승, 2.5 마헨, 246.5 언더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뉴올리언즈와 브루클린 경기 볼게요. 뉴올리언즈, 브루클린. 자, 홈팀 뉴올리언즈가 오늘 덴버와 경기가 있었죠? 덴버와 경기가 있었고 116대 122로 6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습니다. 근데 뭐 사실 경기력 자체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뭐 팀 전체적인 집중력이라든지 세컨 찬스를 얻어내는 능력이라든지 팀 전체적인 슛감도 명확하게 다시 상승해주고 있는 구간. 특히나 이 윌리엄슨이라든지 데릭 퀸 쪽으로 포스트로 볼이 투입이 됐을 때 얘네들이 순수하게 마무리해줄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얘네들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되다 보니까 외곽으로 빼주는 상황에서의 3점 야투가 오늘 나쁘지 않게 잘 들어갔었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가장 사실 아쉬운 부분이 공격에 대한 지표예요. 경기당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득점이 108.73 득점, 리그 전체 꼴찌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0.8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6위 수준, 최근 5경기에서는 107.6 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캠 토마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포주라든지 얘네들에게 이제 부여가 되는 공격 파이가 굉장히 많은 팀인데 캠 토마스는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워낙에 많이 떨어져 있고요. 마이클 포터 같은 경우에는 1대1 상황을 좀 많이 이용하는데 허버트 존스라든지 아니면 뭐 트레이 머피라든지 아니면 사딕 베이와의 매치업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마포주가 과연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요런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허버트 존스가 복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브루클린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정말 낮게 설정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빠르지 않은 템포에다가 뉴올리언즈가 조금 더 나은 공격 코트에서의 이제 득점력, 볼륨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뉴올리언즈의 플랜이라든지 역배 아니면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뉴올리언즈가 오늘 생각보다 그 출전 시간 관리를 그래도 잘 했거든요. 핵심 코어들 뭐 30분 안쪽으로 대부분 잘 관리해 줬고 그래서 종합하면은 뉴올리언즈 플랜 아니면 역배 가능성,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댈러스랑 덴버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냐면은 사실 덴버라는 팀 자체가 이번 시즌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득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기준점 자체가 226.5라는 다소 낮은 기준점이 잡혀 있다 보니까 왕구치사님 추천 아마도 감사합니다.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원정팀 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올리언즈 원정에 가서 경기를 잡고 오기는 했지만 6점 차 승리. 이게 사실 투 포지션밖에 안 되는 점수 차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코어들에 대한 출전 시간 관리가 생각보다 잘 안 됐습니다. 머레이가 이제 37분 24초. 그 다음에 이제 왓슨 같은 경우에도 39분 19초. 지금 팀 전체적으로 이제 뭐 부상 이슈라든지 컨디션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백투백 경기, 이동거리까지 감안해 봤을 때 내일 덴버의 컨디션이 과연 나와줄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 가장 좀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덴버가 요키치가 이제 이탈한 이후부터는 공격 코트에서 대부분 지공을 가져간다든지 세트 오펜스로 경기를 풀어간다든지 템포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간. 이것도 조금 사실 거슬리죠. 자, 반면에 홈팀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쿠퍼 플래그를 1번으로 기용하면서 하디, 워싱턴, 마샬, 개포드. 사실 이 매치업 자체가 라인업 자체가 약간 수비 코트에서의 힘을 주는 그런 느낌의 지금 라인업 구성을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수비라든지 컨택 능력이라든지 여기서의 좀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라인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이 외곽에서의 상대 시도를 억제해 줄 수 있는 좀 강점이 있는 라인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경기 자체가 다운 템포가 베이스가 되면서 누가 더 많이 넣을 건데 이런 느낌보다는 누가 더 수비를 잘할지 상대의 득점을 억제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경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승패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흐름 자체는 226.5 기준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행상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세크라멘토랑 뉴욕 경기 보겠습니다. 세크라멘토, 뉴욕. 자, 홈팀 세크라멘토가 최근에 연승 구간이죠. 연승 구간인데 뭐 휴턴 잡고 레이커스 잡고 내일 뉴욕과의 매치업. 근데 사실 지금 세크라멘토는 뭐 팩트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보니스라든지 키건 머레이라든지 슈로드가 빠지는 구간에서 사실 주요 공격 옵션 자체가 웨스브룩, 라빈, 뭐 드로잔 이런 친구들, 뭐 몽크, 앨리스 백코트 위주로 그것도 이제 1대1 능력을 위주로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다만 뉴욕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점 라인에서의 수비가 조금 아쉬운 팀이기는 하지만 하트가 복귀했고 블리치스, 아누노비로 이어지는 이런 이 백코트 수비 자체가 밸류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사실 세크라멘토가 외곽에서 던지는 야투 자체가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닙니다. 평균 3점 야투 시도가 최근 5경기 26.4개밖에 안 되는 팀이고 야투율 자체도 34.85. 그렇게 높은 팀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세크라멘토의 공격 옵션이 미드레인지 위주, 아이솔레이션 위주의 공격이라고 한다면 뉴욕의 수비로도 충분히 억제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세크라멘토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그렇게 높게 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뉴욕에게 조금 긍정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최근에 부진하고 있던 타운스가 이제 다시 야투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팀 야투도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세크라멘토가 좀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에서도 약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순수 야투도 조금 더 높은 확률을 가져가면서 포지션 자체도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뉴욕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뉴욕 승이라든지 아니면 12.5 마헨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 232.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 볼게요. 참고들 하시고요. 자, 마지막 경기죠. 클리퍼스랑 워싱턴 경기 살펴보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양 팀이 최근의 분위기는 전혀 달라요. 클리퍼스가 최근 5경기 가져갔을 때 이제 4승 1패였고, 워싱턴이 최근 5경기에서 이제 1승 4패였거든요. 다만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클리퍼스의 지금 카와이 레너드라든지 슈바치가 확정이 되지 않은 시점이다. 그래서 카와이도 지금 발목 쪽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슈바치 같은 경우에도 발목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출전이 안 될 가능성도 높고, 출전이 된다 한들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 아니면 컨디션 자체도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클리퍼스가 상승 곡선을 탔었던 명확한 근거는 카와이 레너드가 사실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맞춰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와이에 대한 경기력이 되게 좋았었는데 얘가 만약에 빠진다? 이걸 사실 메꿔줄 만한 대체 가능한 자원이 없는 게 좀 문제기는 해요. 좀 크리티컬하긴 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 영을 데려왔죠. 맥컬럼 보내고 트레이 영 데려와서 아직까지는 기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뭐죠, 워싱턴이? 핸들러가 애매해요. 핸들러가 애매하다 보니까 사실 실책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이 마무리되는 느낌이 아니라 실책으로 끝나는 포지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에. 경기 자체가. 그래서 실책으로 턴을 많이 넘겨주고 있고, 팀 전체적인 야투 감각 자체도 최근에 뭐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니고요, 사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클리퍼스가 더 긴 볼 소유 시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운 템포에다가 클리퍼스가 주도하는 다운 템포에다가 수비가 조금 주가 되는 게임이 될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승리는 클리퍼스가 가져갈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핸디캡은 잘 모르겠고요.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언더 가능성 언급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7가지 경기 분석 멘트 다 같이 진행해 봤고요. 일단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마음에 든다든지 잘 들었다라고 하시는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유튜브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마무리 지어 볼게요. 다들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